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4월 20일,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요즘 식당과 카페 등에서 무인 단말기, 키오스크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 무장애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값비싼 키오스크 설치를 소상공인에게 떠넘기는 것도 문제지만 어렵게 들여놔도 문턱과 경사로 등으로 장애인들은 이용할 수가 없어서 무용지물입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뇌성마비가 있는 원현수 씨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무인 정보 단말기 키오스크 앞에 다가갑니다. 익숙한 듯 식권을 선택해 설명대로 카드를 긋고 유료 프로그램비도 척척 결제합니다. 그나마 복지관 키오스크는 휠체어 이용객을 위해 높이가 낮고 문턱도 없어 쉬운 편입니다. 밖을 조금만 나가 커피를 주문하려 해보지만 현수 씨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일단 2칸짜리 계단 문턱부터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던지고 건물을 재산이 있어도 못 들어가는데 그건 좀 문제입니다. 코로나 사태 당시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 도입돼 오던 키오스크는 이제는 인건비 같은 사업비 절감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됐습니다. 사람의 자리를 무인 단말기가 채우면서 불편을 겪는 장애인이 많아졌고 이 때문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개정되면서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카페와 음식점 등 사업장에도 올 초부터 베리어 프리, 무장애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무장애 키오스크는 높낮이 조절과 음성 안내, 점자, 수어 지원 등 기능이 확대된 단말기로 일반 스탠드형 단말기의 2배 이상 비쌉니다.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값비싼 키오스크라니 소상공인들은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인건비 상승 그리고 또 4대 보험도 이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기계를 또 전면 교체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고 무장애 키오스크가 설치돼도 문턱과 경사로가 가로막다 보니 장애인 복지관은 이런 일상생활 곳곳에 장애를 줄여나가는 무장애 도시 사업을 4년 전 시작했습니다. 적지 않은 시설 개선비에 참여 주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희 복지관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모든 것들이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고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어떤 지역사회하고 합의도 있어야 되고 그런 측면이 많다 보니까 원주와 강릉, 양구 등 강원권 일부 시군에서 무장애 도시 취지를 공감하고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강원도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심에 우리 장애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좀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실행하는 이 법 의무화도 정부에서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장애 당사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이유로 올해 서울, 인천, 강원 통합권역에서 접수된 무장애 키오스크 지원 신청은 157건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요즘 아파트 전세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전세 가뭄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전세 물건도 함께 줄었는데요. 실수요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8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해야 하는 이종복 씨.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 전세를 알아봤지만 적당한 집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 싶으면 융자 문제로 정책 대출이 어렵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좀 전세 사기나 이런 걸 좀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보증보험이 들어져 있는 좀 매물을 좀 찾고 싶은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는 좀 아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혼집을 찾는 김경환 씨도 전세는 포기하고 매매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매매 대비 전세가 그렇게 싼 편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전세 사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혼부부로서 좀 부담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아파트 전세 매물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2,500건이 넘었던 전세 물건은 2년 만에 1,900건으로 21%가 줄었습니다. 물건 자체도 줄어들었지만 정책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실수요자 대부분은
전세 사기 걱정에 안전 물건으로 분류되는 전세가율 80% 이하의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춘천의 평균 전세가율은 2017년 12월부터 80%를 웃돌고 있고 원주 78.7%, 강릉 77.4%로 80% 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수요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매매나 월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택 투자자 감소와 계약갱신 요구권 시행으로 전세 물건이 부족하고 매매 가격 대비 80% 이내 가격의 안전한 전세 물건을 구하기 어려워 월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의 전세 물건은 2100세대 이상 공급이 예상되는 올해 10월 이후에나 숨통이 트일 걸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강원 정치권이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오는 22일 도내 당협 사무국장과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 준비를 위한 첫 연석 회의를 열고 정당 선거사무소 개소와 선거사무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18개 시군에 마련한 정당 선거사무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대선 후보 확정 이후 28일 회의를 통해 선거 사무 전반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평창과 영월 상공에서 발생한 경공격기 기관총 낙하 사고 수습을 위한 낙하물 수색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공군은 어제 헬기 한 대와 병력 270명을 투입해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 산악지대에서 기총포드 2개를 수거했으며 오늘도 회수하지 못한 실탄 일부와 연료 탱크 2개를 찾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한편 지난 18일 야간 훈련을 하던 제8전투비행단 소속 KA-1 공중통제 공격기가 기관총과 실탄이 담긴 기총포드 2개와 빈 연료 탱크 2개를 떨어뜨렸으며 공군 사고조사위원회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조종사의 버튼 조작 오류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의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경찰의 신청을 받아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 투약과 수수 등의 혐의로 이 씨와 공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화단에서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경찰에 붙잡혔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강원도가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근로자가 한 달에 1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5만 원, 강원도와 시군이 5만 원씩 추가로 지원해 3년 만기 때 720만 원의 원금과 이자가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18세 이상, 45세 이상 이하 근로자입니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600명을 모집합니다. 경제교육 특화시설인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이 개관 1년 만에 누적 방문객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미래성장교육관은 주부와 대학생, 소상공인과 농업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금융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실천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경제 캠프와 VR 미래 직업 체험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경제 도서관과 경제 놀이터, 보드게임 교실 등을 상시로 운영해 어린이 경제교육 거점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시, 군별 주력 업종을 정하고 앞으로 2년 동안 해당 업종의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면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가 도 투자 유치 지원 조례에 따라 고시한 시, 군별 주력 업종을 보면 도내 15개 시군이 기타 기계 장비 제조업, 13곳은 전기 장비 제조업, 11곳은 화학 제품 제조업을 포함하는 등
시군의 특성에 따라 5개의 주력 업종을 지정했습니다. 강원도는 해당 주력 업종 내에서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해 일반 투자 기업은 추가 5%포인트 지원을, 창업 투자 기업은 투자 지원 요건 완화와 타당성 평가 면제 등의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골프장 67곳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조사는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의 페어웨이와 그린에서 토양을 채취하고 최종 유출수와 연못에서 추가로 채수를 합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